하시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업수도 울산 제조 AI 수도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관님을 처음 만난 게 울산이었죠. 네, 울산에서 대통령 처음 뵀습니다. 네, 제가 울산에 그때 대통령이 저 리크루팅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강점과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지수 세계 4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최상위권, 수출에서 제조업 비중은 83.5%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급성장, 인력 난등으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조 AI 전환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제조 AI를 이끌 최적지가 왜 울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서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과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서 AI 전환의 핵심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SK AWS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였고 울산가기원, 유니스트, 애트리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협력하며 연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서 울산은 대한민국을 제조 AI 글로벌 리더로 이끌 최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수도 울산의 제조 AI 수도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조업 경쟁력 컨턴 점프를 위한 AI 전환 기술 개발과 실증, 두 번째, 지역 산업의 AI 전환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 세 번째로 제조 AX와 미래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070억 원을 투자하고 2,580여 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전주기 AI 역량 증진을 위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지역 산업 특화별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설계, 공정, 제어 등 제조 전 단계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이 AX 과정, AI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기술적 난제는 과기원, 출연연 등과 협력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유니스트는 HD 현대, 포스코와 AI 전환 공동연구소를 신설 추진하고 애트리는 울산 지역본부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AI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기반 제조 경쟁력의 컨텀 점프를 위해서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설비 이상 징후 진단, 유지 보수 지원 AI,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는 용접, 무인 운반 등 앞으로는 이제 AI가 실제 사람을 도와서 같이 공장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질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5G 특화망 등을 통해서 제조 공정의 AI 도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정형, 비정형 제조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열이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 냉각에 소모되는 전력을 최소화하는 수중 데이터 센터 기반 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산업의 AI 전환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 중점 학교를 확대하고 초중고 AI 기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스트의 AI 단과대 신설하는 등 AI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박사 후 연구원 등 AI 융합 분야의 공동 연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우수 신진 연구자가 산업 문제 해결형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재직자의 AI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지역 AI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조 AX AI 전환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SK AWS AI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구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일괄 처리하고 입지, 시설, 전력, 규제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데이터 특별법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 팹을 개소하고 미래형 전지 분야 강소 특구 육성과 수소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R&D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블록 펀딩 방식을 도입하여 올해 동남권에는 13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스트가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개방하고 기업들이 정보 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산업 AX 확산을 위해서 과기정통부 또 여기 계신 산업부, 중기부와 함께 MOU를 맺고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국가 AI 전략위와 함께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조 AI 수도 울산을 완성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총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이 대한민국을 제조 AI 글로벌 리더로 이끌 최적지라는 부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AI 그린 산업 중심 도시 다시 떠오르는 울산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부 즉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조업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AI 그린 산업 중심 도시 다시 떠오른 울산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관님 작업해 놓은 분 같은데 보니까 어느 틈에 과거 제조업,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불모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전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들이 가동되는 울산은 이제 대한민국 제조업의 1위 도시입니다. 제조업 생산의 14%, 대한민국 수출의 13%, 대한민국의 산업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보다도 지난번 우리 대통령님께서 같이 하셨던 관세 협상을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울산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지.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던 게 조선업 마스가였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배경훈 장관은 이런 거를 작업을 못 해보니까. 과학자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전에도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조업을 둘러싸고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확산되고 있고 미래 기술을 둘러싼 초격차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제조업 중심지인 울산의 경제도 성장의 활력을 식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제조업의 고용도 감소하고 있고 울산의 소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새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50여 년 전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500원의 지폐를 가지고 영국 외자를 유치하면서 울산 조선소를 만들 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우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 앞에 놓인 난관을 뚫기 위한 과감한 산업 전략의 길이 필요하다고 그 말로 저희는 읽힙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대표 산업들이 제도해 갈 수 있는 길, 저희 산업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자꾸 작업성 저희 산업부는 울산 말이 꼬입니다. 울산 제조업의 도약을 위해서 3+1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 대표 산업인 제조업을 친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우리는 그 맥스라고 읽습니다. 맥스를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협력사, 지역 경제가 다 함께 커가는 울산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프라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1 투자 전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친환경 전환입니다. 친환경 전환은 단순히 이제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 울산에서 전기차 20만 대 전용 생산 공장이 가동됩니다. 정부도 올 한 해 1.8조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공장도 올해부터 울산에서 가동됩니다. 정부도 5년간 1.2조 원을 투입해 석유화학 친환경 공정과 특수 소재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선박 시장도 고부가 친환경선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사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5년간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맥스는 저희는 속도, 혁신, 생태계 3대 축으로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 AX는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속도, 그리고 대중소기업, 학연이 모두가 함께 구성하는 생태계 구축에 상패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기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해서 자동차 부품 AI 팩토리를 울산 등에 50개 만들겠습니다. 울산 석유화와 AX 실증 산단도 올해 본격 가동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막는 규제들도 빠르게 해소해 나가면서 조선 숭령공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활용하는 AI 기반 조선소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과 함께 맥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석유화학 첨단 소재, 자율운항 선박 등 개발에 2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다음. 앵커 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울산 경제를 생태계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 HD 현대중공업, 하나은행,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울산시 저희 산업부가 조선소 협력업체에 4천억 원의 우대 대출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1.3조 원을 운영해 지역경제가 활기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형 중소조선, 기자재사들이 함께 커갈 수 있는 조선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유화학 재편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적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과 지역의 내일이 오늘의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를 지역으로 속도감 있게 착근시키기 위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SK 미포 데이터센터, 맥스 클래스터 설치 등 울산 지역 AI 인프라를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정된 미포 분산 에너지 특구를 활성화하고 해상풍력 등 청정 에너지 보급으로 울산시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150조 원의 규모가 국민성장 펀드에서 40% 이상이 4극 3특 지역에 집중 투입되도록 하고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HD 현대중공업 등 앵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47만 평의 기회발전 특구를 울산에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침을 열었듯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아침이 여기 울산에서 가장 먼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조업의 심장 울산 도약을 위한 3+1 전략을 발표해 주신 산업통상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산업도시 울산 문화관광으로 성장 엔진을 더하다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박수로 힘을 받는 K컬처 주무부서 발전하고 K컬처의 있어요, 주무부서 문체부 장관 최영. 다시 하래? 네, 앞서 두 장관님의 당찬 포부와 각오 잘 들으셨죠?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울산,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따뜻한 온도와 색깔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네, 미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문화라는 마법의 지팡이로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셨죠? 네, 풍경이 확 달라졌죠?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에 문화라는 마법을 더해서 따뜻한 온기와 화사함이 가득한 미래형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먼저 일터부터 바꾸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산단 구내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에 피아니스트가 나타나서 연주를 시작했더니 늘 익숙했던 회색빛 공간이 갑자기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산단의 문화예술 동아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니까 산단 이곳저곳이 알록달록한 총천연색의 빛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르고 인근 주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또 산단에서 마련한 문화 페스티벌에는 이틀 동안 2만 명이 찾아갔다고 하고요. 드라이브인 페스타에서도 사흘간 3만 8천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울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상이 머무는 일터에 문화를 얹어서 더 화려하고 따뜻하게 색깔을 더하겠습니다. 퇴근 후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뮤지컬과 K-팝 공연, 유명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었죠.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KBS홀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꽉꽉 차게 해서 앞으로는 다른 큰 도시로 문화 원정을 가시지 않아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은 힘입니다. 마법을 부립니다. 네. 이렇게 퇴근 후 일상의 문화를 더해서 무지갯빛으로 다채로울 수 있게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울산 엔터테인먼트 파크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문화부 장관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박수 막 치셔도 됩니다. 네, 박수가 없으면 요거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울산은 공연장 수가 너무 적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16위입니다. 첨단 미래 산업의 수도인 울산이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최고급 음향시설이 장착된 2,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그리고 1,000석 규모의 최첨단 미래 기술이 집약된 몰입형 다목적 극장.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울산의 급에 맞는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없습니다. 자꾸 장관님 이거 얘기한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책임 대통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님과 울산광역시와 함께 힘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영남 알프스. 가을이면 능선을 따라 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시간이 멈춰선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대왕암 공원, 그리고 주전 몽돌 해변,
참 절경입니다. 그치요? 맞죠? 네, 이렇게 울산은 산업의 수도이면서도 바로 옆에는 산과 바다, 천혜의 자원이 넘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은 관광으로도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요즘 뜨는 생태와 치유입니다. 데이터만 봐도 울산 여행하면 언급이 가장 많은 단어가 휴식과 힐링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 환경을 생태와 치유라는 개념의 관광 자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는 외지인들의 관광 수요를 우리 울산이 끌어올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활력과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부산 350만, 경주 138만인데 울산은 50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과 경주로 오가는 외국인들의 이동 흐름을 울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블레저,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자가 레저를 즐기고 간다는 뜻인데 울산엔 정말 출장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당일치기라고 하고요. 오신 김에 살짝 하루 더 묵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미리 관광 명소에 대한 홍보도 잘하고 싸게 혜택도 좀 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저희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더욱 생기가 넘치고 생태와 치유의 관광지로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울산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도 마법의 힘, 문화예술이 가득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장관님의 말씀처럼 울산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넘어 AI와 그린 산업 전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생활 속 경험과 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배경훈 부총리님 기회를 다시 드릴까요? 저도 울산에 과학관 하나 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참석하신 울산 시민분들의 진솔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부에서는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서 그 제조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디바이의 김기수라고 합니다. 우선 그 앞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원래는 뒤쪽에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들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전 뭐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좀 돈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 울산은 데이터 산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LLM들을 학습시킬 때 더 이상은 텍스트 데이터가 없어서 학습시킬 게 없다고 하는 반면 울산에 있는 많은 공장에서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기름을 정제해서 쓸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일부의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R&D 예컨대 예타급의 과제들을 수행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초대해서 반드시 과제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거나 혹여 스타트업을 같이 컨소시엄을 맺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과제가 기획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굳이 대기업 찾아서 가뜩이나 없는 그 살림에 그 시간을 쏟지 않아도
역으로 찾아오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그것들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요. 대기업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의 공공 조달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관련된 그 AI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파괴 검사의 영역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그 비파괴 검사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국제 성능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특히나 원전 분야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 각종 규제부터 시작해서 공공조달의 절차들을 밟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해외 원전들의 문을 두드리다 보니 지금은 UAE 원전에 저희가 금년 3월부터 그 검사를 개발된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조달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나 방산 아니면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구매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적 고려가 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이번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든 주역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쌀가게였고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저희 그 지역의 AI 스타트업들을 조금만 더 돌봐주신다면 코스피 5만 시대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공조달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주력해서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공유는 뭐 과제로 아예 공유를 의무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취지인데 뭐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네, 남성분 마이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디를 보고 한 소리예요? 저는 이쪽 고향이 보고 한 안도시다. 소리 같은데. 예. 제가 들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그 주제가 신년 인사 때 모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다. 그 말에 저는 사실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박혜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고 싶은 것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갖고 작은 기업이지만은 수출을 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띄습니다. 그런데 그냥 FDA 승인이 아닙니다. 아까 뭐 AI만 계속 말씀하시던데 진짜 친환경 하락하면은 저희들 회사 거 정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미국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우리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그린 바이오하고 화이트 바이오를 해서 그린 융합 바이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 대신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 그린 융합 바이오를 쓰면 농약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조금 줄여서 해주시면. 그건 나중에. 그리고 네. 예, 들으시면 단 하나입니다. 울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업하고 조선업, 석유화학이 있는데 이제 조선업하고 이 석유화학은 이미 거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인도로 인해서 우리 그린바이오 융합 일으켜서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여성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저기 안 보이니까 이쪽 중간에 네 저기 노란색 파일을 들고 계신 남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분 하겠습니다. 예, 울주군에서는 안세훈입니다. 제안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돌봄 복지를 지역 자산으로 축적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이에 돌봄에 기반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 경제생태계 조성이라고 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이거를 지역 주민들의 그 복지적 삶을 경제생태계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돌봄 노동을 지역 자본, 좀 더 상세하게는 블록체인 기반의 돌봄 코인으로 치환을 하고 이것을 다시 공동체 활동의 기반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돌봄 기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부통신 장관님께서 울산 지역이 IT 쪽이 취약한데 그쪽 부분을 강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면 돌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안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받아도 괜찮을까요, 대통령님? 그냥 특별한 멘트 없으면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여성분 질의 주십시오. 제가 전원수 대변인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성분만 손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만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전국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께 여러 문자와 이메일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동안에 이제 학교 예술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이 저희가 2023년도에 587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억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165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지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K-팝, K 컨텐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년 전에 국가에서 길러진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쌓아온 20년의 세월이 지금의 K-팝을 만들고 K-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될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책임져 주셔야 할 공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려서. 네. 근데 문화예술 강사 예산은 복구시켰다고 알고 네, 있는데 지금 복구 전액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전액은 아니고 국비는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됐고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방교육재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요. 곧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국비는 제가 그때 지시했었던 것 같아요.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지방 몫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지방교육재정 쪽에서 매칭이 매칭이 들어가는 안 돈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몫은 복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제 잘못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에 관심 갖고 지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는 복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제가 책임지는지 안 되는지 감시해 볼게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에 기반을 둔 성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 전략으로 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 부문에 우리가 투자도 좀 늘리고 또 역량도 많이 투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해외 공간들도 문화 산업 진출 소두보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지금 전체 외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적으로는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화예술 강사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새로 이제 문화예술에 싹이 자라는 환경을 지금
많이 파괴한 결과가 됐거든요. 오히려 이제 복구하는 것 정도는 제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걸 뭐 엄청나게 뭐 수십조 원씩 한다는 오해를 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심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예산을 어쨌든 추경하는 기회가 생기면 좀 대폭 지금보다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러운 시절은 이제 다시 안 오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여성분들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훨씬 더 쉽잖아요. 네, 둘째 줄에 계신 하늘색 옷 입으신 여성분. 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에서 미래사회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으로 돌아와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미래형 문화도시 전환과 같이 인프라를 확충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울산이 5극 3특 구상 속에서 영남권의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산업이 울산만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영남권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약간 광역형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적임지는 울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개별적인 지원 사업도 너무 좋지만 사실 산당과 같이 좀 규모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다변화 관련한 청년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다들 뭐 AI와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런데 수출은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다변화 관련해서는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나 표준 정보를 제조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편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이 해외 진출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제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그 글로벌 규제 표준 대응에 관한 전진 기지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저 혹시 울산대 다니시거나 울산대학교에 관계된 분 계세요? 울산대 다니는 학생들 있어요? 그래요?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먼저 하시고 내가 잠깐 멘트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울산대학교 지원자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네, 이번에 입시 결과로 잘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각 지역 대학들의 주요 학과의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올라갔다고? 그렇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도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학교 재편을 하면서 그 전년보다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재학생 입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할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나 보네. 조금 투자한 게. 그런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건물들은 꼭 졸업을 하면 생겨가지고 그게 아쉽긴 합니다. 본인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군요. 내가 졸업하면 생길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들어갈 때 생긴 거 있잖아요. 선배들은 없다가 본인이 다닐 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준비된 게 있었군요. 예,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 AI를 공부하고 있는 김병은 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가까이서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장관님들께서 발표한 내용처럼 울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지오들이 있다는
존재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가진 제휴 데이터의 풍부함이나 데이터 센터 유치, AI 교육 외에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간에 약속이 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시에서 양재동에 지정한 AI 특구 같은 경우는 특허법, 해외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울산대에서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들이 AI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게 AI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AI를 개발하려면 울산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플레이어를 모아주고 거기서 경쟁하게 한다면 특구 내에서도 데이터 공유와 AI 학습이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우리가 지방 지역 거점 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5국 3특 체제에 맞추어서 집중 육성을 하자라고 해서 좋은 학과들은 정원도 늘리고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울산의 대표적인 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그리고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스트는 AI 대학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 AI 단과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근데 울산대에도 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가 기존에 많은 기업들과 제조 관련된 이런 AX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AX 사실 대통령이 영어 많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 AI 전환 대학교를 그것도 AI 또 들었네. 인공지능 전환 네, AX라 부르겠습니다. AX 전 대학원을 그러니까 AI 대학원은 주로 AI를 연구하는 중심, AX 대학원은 기존의 전공들과 AI를 융합해서 그 도메인 그 스페시픽한 도메인 특화된 어떤 서비스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AX 대학원을 울산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점을 드릴 거고요. 또 울산대에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대 그리고 울산과기원이 그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 또 핵심 연구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저도 조금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공유 문제 굉장히 큰 이슈여서 저희들이 하는 산업부에서 AX 하는 방법이 이제 죄송합니다. 맥스 얼라이언스 하는 방법을 아마 아실 겁니다. 맥스는 M이 이제 제조업의 M하고 AX는 이제 조금 전에 제조 인공지능 전환. 예. 이걸 이제 맥스 얼라이언스 하는데 얼라이언스라는 표현 안에는 대기업들은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를 혹시라도 외부에 유출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AI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연대라는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지금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는 AX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기업 수가 작년에 10월 달에 1000에서 지금 한 14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기업, AI 기업, 대학, 연구소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 관련 이슈를 산업 전환, AI 전환하는데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남성분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여성분 다시 가겠습니다. 여성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있는 여성분 맞으신가요? 네,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대인데 지금 취업승 청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나경입니다. 네. 그 요새 그 충남과 대전이라든가 광주와 전남과 같이 기존의 광역시와 그 도가 통합되면서 통합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또 통합되면 또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모든 시도가 일단 그 광역시하고 도가 통합되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지, 그리고 그 도의시 그리고 통합돼서 특별시가 되면 도의시는 명칭을 유지하는지 바꾸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중요해졌고 또 도시 간 경쟁도 중요해졌는데, 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울산에도 아마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도 사실은 잘 안 되죠. 따로따로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또 산업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막 사실 거의 같은 동네인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발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 체제, 수도권의 버금가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제 문화 경제 수도로, 예를 들면 충청도는 행정 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울경, 전남, 광주 이쪽은 이제 해양 중심, 해양 수도로 뭐 이렇게 일종의 크게 좀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광역화돼야 된다. 권한도 좀 집중하고 이제 통합 행정도 해야 되고.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계실 때 그때 보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행정 효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충남 대전이 스스로 또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이랬어요. 하는 게 뭐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은 뭐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 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아예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이 실제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모아야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일종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좀 통합을 좀 촉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 광주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울경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시기가 된다. 근데 뭐 아주 제 생각은 저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게 선거, 일단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뽑아놓은 다음에 잘 안 돼요. 다음 선거 전까지는. 그 둘이서 누가 시장 도지사를 그만두겠어요, 도중에? 불가능하죠.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든지 뭐 이런 거 막 허간해서 새로 짓고 싶어 하죠.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들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 뭐 이런 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정원 늘리는 것도 아마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또 문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또 혜택도 있게, 뭐 세제나 아니면 금융 지원 또는 뭐 전기 요금책이나 이런 등등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방이 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그럴 때 강력 통합되는 데는 우선권을 주자.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의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 뒤에 있는 회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님, 그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동구 대왕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울산 울주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예, 그래서 두 빵점. 군데가 같이 그렇게 보통 네, 동시에 우선은 뜨는 걸로. 울산은 간절곶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이서 저 바깥에 가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네, 대통령님 자동차의 고향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는 양정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내일을 그리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차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 게스팟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때 그 공장을 품고 있는 마을은 왜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0년 정도 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주민들이 주민 자구 노력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특화 마을 양정 자동차 마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 중에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매칭의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앞자리하고 뒷자리 배치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앞줄 먼저 시키죠. 네, 가세요. 네. 네. 아니 뭐 다 바로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참석자 여러분.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꽃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그런 꽃이고요. 사실 꽃다발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초딩 딸이 있습니다. 딸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꽃다발을 만든 것이 있어서 저만 꽃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울산으로 온 울산 이주민입니다. 서울에서 숲 산림 생태학을 박사를 받고 그리고 국가환경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울산 남자를 만나서 울산으로 10년 전에 왔고요.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은 10년 전부터 산촌 주민, 산주분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까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시죠. 제가 다른 분들 말씀 0.9배속으로. 기회를 뺏을까봐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생태 자원 그리고 영남 알프스와 같은 생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저희 울산 말고도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거기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자분들, 청년 말고는 퇴직자분들, 그리고 산촌에 가고 싶은 분들, 같이 결혼한 여성분들, 청년 여성분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 자원을 활용한 그린 산업으로
필요한 곳이 울산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숲도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울산과 영남,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숲에서 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토론회나 국무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함께 실행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 산불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울산도 최대 산불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건축에서 이상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만 놓고